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 충청권은 이번만큼은 제대로 약속을 받고 이행 조치도 들어야 하는데 갑갑한 상태입니다. 주요 정당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을 챙기지 못하고 아직도 다른 데 힘을 빼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갈등에 내분 상황이고 민주당은 국정청사진보다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만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정책이나 공약, 특히나 지역 현안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겁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이 코앞이지만 지역민들은 국민의힘 정책과 충청 공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일부 있지만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전쟁에 모두 묻혀졌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의총에서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며 강제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고 지도부는 실망스럽다고 답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단일화의 명분은 우리 여론조사 결과 우리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거의 전원 일치의 그런 의견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공약은커녕 후보 등록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대전 충남 선대위도 발족 못하다 보니 지역 현안 반영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파기환송심 연기로 한숨을 돌린 뒤 전국을 돌고 있지만 지역 현안 언급은 적고 지지 호소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당에서 대법원장 청문회와 선거법 개정, 대통령 재판 정지법 추진에 몰두하다 보니 공약이나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사법부 흔들기 비판이 있지만 사법 리스크의 조그만 불씨도 살려서는 안 된다는 전략이 앞서고 지역 현안 반영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그런 상태에서 지역 현안 전달할 수 있는 전달 플랫폼 구심점이 없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선대위에서 이 시점에서 청문회 개최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활동이나 공약이 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당내 비판도 있더라고요. 후보들이 국가 비전이나 지역 공약을 내놓지 않는 한 이번 대선도 정책 선거는 물 건너갑니다. 기껏 경선을 치르고도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재판 연기에도 대법원 때리기에 고삐를 재는 민주당. 국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일찌감치 한덕수 예비후보의 대선 출마를 요구해온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김문수 후보가 한 후보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겠냐는 의견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토론회를 비롯해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분이 김 후보였고 우리 당에서 어느 후보가 돼야 한다고 설정해 놓은 분은 아무도 없다며 김 후보가 정확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 대덕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순 전 의원이 어떤 명분으로도 내란 세력과 협력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세밀의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상임고문과 결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박정현 현 의원과 공천 경쟁에서 밀린 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세밀의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습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백종원 더번코리아 대표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백 대표와 손잡고 축제를 추진했던 충남 자치단체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백 대표의 명성에 힘입어 예산 맥주 페스티벌 등 여러 축제들이 전국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는데 백 대표가 이미지 손상을 입은 것도 그렇고 또 손을 떼면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 매우 곤욕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사흘 동안 지역 인구 8만 2천 명의 4배 이상인 35만 명이 찾아 흥행을 거뒀던 예산 맥주 페스티벌.
또 55만 명이 다녀가며 대기록을 세웠던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예산이 고향인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손잡은 지역 축제들은 줄줄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농약 분무기를 활용한 사과주스 살포 등 더본코리아 백 대표 관련 논란이 그치지 않으며 지자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구 예선군수와 이용록 홍성군수, 허창덕 금산 부군수 등 전국 14개 군수들은 최근 국회를 찾아 더본코리아와 협력했던 지역 축제에 대해 편견과 단정 없이 바라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잘못한 부분은 지적받고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면서도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낸 지역 경제 순환 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공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 관계는 부정하지 말아 주시기를. 하지만 백 대표에 대한 여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올해 축제를 어찌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원 인제군은 캠프레이크 페스티벌의 홍보비로 더본코리아에 5억 5천만 원을 지급해 논란이 되자 홍보 계약을 조기에 해지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지난해 더본코리아의 먹거리존 운영을 위탁했던 예산 맥주 페스티벌, 금산 세계인삼 축제, 홍성 글로벌 바베큐 축제 등이 올해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 세 행사 모두 8월 말 이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기본 계획상에는 그 먹거리에 들어가는 걸 설정을 해놓기는 했는데, 일단 여론도 많이 좋지가 않고 저희도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서. 지난해 역대급 인파를 모으며 성공을 거둔 지역 축제들.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축제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경찰이 가세로 태안군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 오전 가군수의 군수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노려 휴대폰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군수 관련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영장집행 절차를 밟기 위해 입건을 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군수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천안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새벽 시간에 역주행을 하다가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나이글스와 더불어 대전의 봄을 이끌고 있는 팀, 바로 K리그 1 개막 이후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이번 달에만 8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 예정돼 있지만 골잡이 주민규를 중심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우승을 향한 독주 체제를 굳히겠다는 각오입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열린 1위 대전과 2위 전북과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 전북의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후반 추가 시간, 대전 김인균의 극장골이 무승부를 이끌어냅니다. 먼저 오늘 전북이랑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다행히 마지막에 득점을 해서 다행히 승점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전북과의 무승부로 단독 선두를 지킨 대전 하나시티즌. 올 시즌 정규 경기가 3분의 1 넘게 진행된 가운데 대전은 지난 4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선두를 한 번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두 유지의 원동력은 주민규의 골 결정력에 있습니다. 주민규는 전체 선수의 20위에 해당하는 17개의 슈팅만으로 절반에 가까운 8골을 성공했습니다. 주민규 선수를 중심으로 팀 전체의 조직력과 연계력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주민규 선수가 득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경기 플레이 자체가 다른 선수들까지도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는 이게 좀 많이 녹아나고 있네. 대전의 선두 경쟁은 이번 달이 관건입니다. 코리아컵 일정을 포함하면 5월에 치러야 하는 경기 수는 8경기로 강행군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4일마다 3번의 경기가 예정돼 있어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큽니다.
선수들은 다음 경기인 서울전 승리로 기세를 끌어올리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촬영전이어도 딱 승부를 보여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전이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과 서울FC와의 맞대결은 내일 오후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6월 3일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언급된 가운데 세종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0.01% 하락한 반면 세종의 아파트 가격은 0.4%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주거 여건이 양호한 도담, 세롬, 종촌동 선호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알섭 대전시의원의 첫 재판 기일이 한 달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송 의원 측에서 낸 재판 연기 신청서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시작도 못한 채 기약 없이 밀리는 재판 일정에 피해자의 고통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송알섭 대전시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22일에서 다음 달 19일로 한 달가량 밀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송 의원 변호인 측이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통상적인 재판 기일 변경 신청 사유로는 서류 준비 미비나 피고의 건강 문제 등이 있는데 대전지법은 이번에 송 의원 측이 재판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재판 진행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류 등의 준비가 미비한 경우 재판이 공회전할 수 있어 재판부가 한 번 정도는 연기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의원이 함께 일하던 3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시점은 지난해 2월.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도록 재판은 시작도 못하는 상황에 피해자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에 실망했고 여전히 반성이랑 사과는 없다는 점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인내의 연속이었다면서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어렵사리 법원으로 넘어온 사건 재판이 시작도 못하는 사이 지난 2022년 7월 시작된 송 의원의 임기는 이제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3, 4, 5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 63.43km의 신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대덕, 유성, 서구, 중구, 동구를 남북측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 등의 신규 노선이 공개된 시민공청회에서는 계획안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7월 국토교통부에 최종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연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대하 2천만 마리를 서해 연안에 방류했습니다. 이번 방류는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등 5개 시군 연안에 집중됐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산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하는 연안에 머무는 특성이 강하고 가을이면 체중 40g 안팎으로 자라 수산 소득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종시가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대상 차량에 대한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이 지원 대상이며 차량 무게와 종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추가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받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 공동연구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납과 다이옥신, 수은 같은 독성 물질 배출을 최대 40%까지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온실가스를 줄이려던 기업들이 유해 폐기물 처리 활동을 축소하면서 오히려 독성 물질 배출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탄소 감축 정책이 의도치 않은 환경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